안녕하십니까, 리노웍스의 오현승 본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의 두 번째 시간 기준 발표안 분석편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그간의 논의만 이어져 오던 양성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공식 안이라는 점에서 건축주뿐만 아닌 매수 예정자, 그리고 현재 위반 건축물에 거주 중이신 세입자분들까지 모두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세부 사항들은 지난번 양성화인 2014년을 토대로 검토 중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근본 발표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난번 당시의 2014년 기준, 그리고 궁금해 하실 만한 질의사항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25년 10월 1일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발표안입니다. 발표안에는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에 대한 내용과 주요 건축규제 완화, 위반건축물 단속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양성화에 관한 주요 키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대상 범위와 심의기준 등 세부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 중이다. 셋째, 근원적 원인들의 규제는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은 완화하여 더 이상 양성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발표안의 부제만 봐도 불법 건축 관행 근절을 위한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양성화가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개념이 나옵니다. 건축 법령에 따른 건축 용도 변경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을 하거나 1조 건축선 구조 피난 방화 조경 등의 건축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이라고 명시하고, 그 외에도 유형들 사례가 나오는데 베란다, 옥탑, 1층 야외 공간, 필로티 증축, 세대수의 증가 용도 변경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은 현황이 나오는데 24년 12월 기준에서 전국에서 약 15만 동이라고 합니다. 등재된 위반 건축물로 보여지고 등재되지 않은 위반 사례들까지 가정해보면 정말 많은 비율로 주거 건축물에 위반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별, 연도별, 유형,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 결과, 전세계약 피해,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의 참고 사례와 제3자 피해, 불법을 조장하는 체계 등의 문제에 대한 진단도 나옵니다. 산업 생태계의 문제, 궁극적으로 위반 행위가 이득인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예방 방안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본 정부의 발표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황과 진단,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행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양성화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할 것이 아닌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만큼 현안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 아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으셨더라도 원상복구 전까지 매년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생기실지 모르니 이번 기회에 꼭 양성화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14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 중이라고 하니 당시 어떤 대상과 기준으로 양성화가 되었었는지 당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업무 처리 가이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사례니만큼 취지보다는 직접적인 사안들만 다루도록 하고, 당시 지자체별 건축 심의 판단 여부나 세부 규칙에 따라 차이를 보여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주된 사항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4년 당시 1년 이전인 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완공되었음이 증명된 건축물에 한해서 대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걸 현재로 적용해보면 이번 양성화는 2026년 시행 예정이니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되었음이 증명된 건축물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용도와 면적 기준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서 해당했었습니다. 무당 증축의 경우 증축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기준을 하고 복합 용도의 경우에도 합산 면적을 기준합니다. 거기에 양성화는 주거용 건축물일 때 해당하기 때문에 복합 용도의 면적은 합산 후 주택 용도의 면적이 50%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구조 안전, 위생과 도시계획 사업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 안전, 위생 등의 사항을 현장 조사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 지장 여부도 확인하고 특히 일조권에 대해서는 일조권 기준 적용 시와 현황 비교를 통해서 위반 정도와 수인 한도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행강제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기부과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체납은 없어야 하며 1년 이내 모두 납부를 조건으로 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거나 부과 사실은 있으나 추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1회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을 그간 지속적으로 부과, 납부했던 건축물은 추가 부과 없이 양성화가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조건부 사용승인 미이행 시 사용승인은 취소되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 기준들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궁금하실 만한 질의사항 몇 가지만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준일 이후에 특정법 면적 요건 등을 맞도록 시정한 경우와 기준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됐음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양성화를 진행하면 기준일 이전에 완공된 것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세나 혹은 수도전기의 납부 고지서, 항측 사진, 인터넷 전화 같은 생활요금이라거나 시공사의 계약서, 공사대금 완납 증명서 등 어떤 형태로든 확인 가능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양성화 추진 소식을 듣고 양성화를 받고자 별도 건축 행위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 용도에서 주거용이 50% 미만이지만 주거용을 무단 증축해서 주거용이 50% 이상이 된 경우 혹은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증축해도 주거용이 50% 이상인 경우 이는 양성화 가능합니다. 합산면적으로 주거용이 50% 이상이 된다면 양성화 가능합니다. 다세대에서 일부 세대가 85제곱미터 초과 시에 다른 85제곱미터 이하 세대의 가능 여부 이는 양성화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85제곱미터 이하 세대는 개별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공용 부분을 증축하여 구분 소유자 중 한 세대가 점유한 경우 혹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양성화 가능합니다. 다만 한 세대가 점유한 경우는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간주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가 합산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공용하는 경우에도 각 지분대로 증축 면적을 나누어 전용 면적에 가산할 때 모든 세대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 및 다가구에서 세대 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혹은 가구수 증가 시 세대당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인 다세대에서 두 세대로 각 75제곱미터로 나눈 경우 모두 양성화 가능합니다. 증축, 대수선 위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증축 합산 면적이 해당 면적에 부합할 시 양성화 가능으로 봅니다.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 주택이라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다가구 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과 다름없는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보고 330제곱미터까지 양성화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 상부에 무단 증축하여 주택 층수가 4개 층이 될 때 다가구 기준을 벗어나게 되는데 양성화 가능 여부. 양성화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특정법에 따라 사용 승인 등으로 구분되게 기재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다세대 주택의 양성화 가능 여부,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양성화 가능 여부. 양성화 가능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축 합산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발표와 2014년 당시 기준 그리고 질의사항까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법령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다소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같은 법적 검토와 현장 판단이 저희 건축사 사무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건축주분들께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자체를 통해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사 사무소로 검토 의뢰하시는 것입니다. 문의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최적의 방향을 찾아드립니다. 저희 리노웍스에서는 지난번 양성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능성 판단 여부나 다른 제도들을 비롯한 종합적인 검토로 여러분들의 건물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태건축설계 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리노웍스의 저는 오현승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